농막에 설치한 CCTV를 보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CCTV를 돌려보다가 범인이 너무 뜻밖이라 믿을 수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오도이촌 생활을 시작하려고 텃밭에 작은 농막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꽃을 워낙 좋아해서 농막 둘레를 꽃길처럼 꾸며놨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갈 때마다 꽃이 한두 포기씩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동물이 뜯어먹었나 했다가 혹은 바람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일부러 캐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능 좋은 CCTV를 설치했어요. 대문에는 CCTV 촬영 중이라고 크게 붙여놨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며칠 뒤 집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돌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낮 2시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쓴 아주머니 한 분이 나타난 거예요. 호미에 검은 봉투 여러 개를 들고 제 농막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꽃을 하나씩 해서 봉투에 담기 시작했어요. 한두 송이가 아니었어요. 아예 작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말 옆집 아저씨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저분 누군지 아세요? 저 사람 우리 동네 아주머니 같은데? 순간 떠올랐습니다. 전에 제 꽃을 보며 웃으시던 분이었어요. 어머, 꽃이 너무 예쁘네요. 그날 일부러 그 아주머니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제 농막에서 없어졌던 꽃들이 그 집 마당에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꽃 참 예쁘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아주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어요. 장날에 사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CCTV 영상은 꼭 백업해 두시고요. 피해를 주장하시려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고소할까?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동네만 시끄러워질 거야. 범인이 누군지도 알고 증거도 있는데? 이번만 참고 그냥 넘어가자. 남편은 조용히 넘어가라고 하지만 고소는 못하더라도 찾아가서 따지고 배상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꽃 몇 포기보다 더 속상했던 건 예쁘다고 칭찬했던 사람이 뒤에서는 몰래 캐갔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소하시겠습니까? 폐가 철거했더니 날아온 고소장, 사진 한 장이 3천만 원을 지켜줬습니다. 경찰서 출두 요청서가 집에 도착한 날 저는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퇴직 후 귀촌을 결심하고 경기도 시골 500평짜리 땅을 처음 샀습니다. 가보니 땅 한쪽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낡은 기와집이 한 채 있었어요. 기둥은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깨진 기와 사이로 빗물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사진부터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붕이랑 기둥 그리고 집 안팎을 여러 장 촬영해 두었어요. 그리고 여름 내내 마당을 정리했어요. 죽은 나무도 뽑아내고 쓰레기도 치웠습니다. 장마가 지나자 집은 더 심하게 기울어 곧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알아보니 토지 주인의 허락을 받아 친척이 지어 사용했던 집이었고 이미 오랫동안 방치된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혹시 몰라 건물 관계자를 찾아 철거를 상의했지만 폐가인데도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결국 법적 절차를 거쳐 집행관 입회 아래 강제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건조물 파손이라며 3천만 원 손해배상 고소장이 날아온 거예요.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저는 처음부터 철거까지 찍어둔 사진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조사관은 사진을 한참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미 기둥이 무너질 정도로 기울어져 있고 지붕도 심하게 훼손됐네요. 이 정도 상태면 건조물 파괴에 대한 피해 보상은 불가합니다. 기둥과 지붕이 온전해야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 피해 보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나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사진 참 잘 찍어두셨네요. 그 사진들이 3천만 원을 지켜준 겁니다. 집 사러 다닐 때 사진 찍는 습관 하나가 그렇게 쓰일 줄 몰랐어요. 그 뒤로도 저는 어딜 가든 사진부터 찍습니다. 여러분, 분쟁이 생기면 말보다 기록이, 기억보다 사진이 더 강한 증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땅엔 흙 받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밀어붙였습니다. 800평 땅 중에 유독 100평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6년 전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농지가 8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100평 정도는 옆집 땅과 경계가 애매했어요. 3년 전 아는 분이 옆집으로 이사 오셨는데 그분이 그 경계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분이라 저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분이 찾아오시더군요. 논을 밭으로 바꾸려고 흙을 좀 받을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땅 100평 정도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나중에 농사 말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서요. 그러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흙만 받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해요. 좋은 흙 공짜로 들어오는 건데 손해볼 거 없잖아요. 결국 제 말을 듣지 않고 경계가 애매한 저희 땅까지 흙을 받아버렸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은 흙 생기는데 뭘 그러나. 일단 받아놔. 나중에 밥 만들기도 더 좋을 거야.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자꾸 불편했습니다. 오늘은 흙만 받는 일일지 몰라도 몇 년 뒤에 원래 내가 농사 짓던 땅이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계 측량을 하고 말뚝이라도 세워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괜히 측량을 했다가 좋던 이웃과 얼굴을 붉히게 될까 걱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그것도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걱정이 되네요. 지금도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입자가 떠난 집 문을 여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집 문을 연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계약할 때 세입자는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도 따로 특약은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강아지 여러 마리 키우는 것 같던데 시끄러워 죽겠어. 저는 바로 세입자에게 전화도 하고 카톡으로 분명히 남겼습니다. 반려동물로 훼손된 부분이나 특수 청소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겠습니다. 세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 계약이 끝나서 다음 세입자가 집을 보러 들어간 순간 온갖 냄새로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벽지는 담배 연기에 누렇게 변했고 바닥은 긁히고 나무 문틀은 뜯겨 있었습니다. 급히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냈더니 400만 원이 훌쩍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업체에서 집주인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장판과 걸레바지 일부는 제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도배도 대부분 제가 해야 했습니다. 결국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만 정산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장판을 뜯던 기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이건 물이 아니라 강아지 오줌인데요. 장판 아래까지 오줌이 스며들어 바닥 전체를 약품으로 다시 소독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 비용이 또 발생했어요. 저는 세입자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사진이랑 추가 견적서를 문자로 보냈어요. 돌아온 답장은 마음대로 하라는 한 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전화에 겨우 통화가 됐어요. 저는 정상적으로 살다 나온 거예요. 강아지 키운다고 그게 다 제 책임이에요? 계약 때 반려동물 키운다고 얘기 안 했고 제가 카톡으로 보증금 공제 얘기했을 때 아무 말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 보증금에서 제했지 않습니까? 바닥에 강아지 오줌 때문에 소독 비용만 5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저는 돈도 없고 못 드립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세입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힘든데 반만 드리면 안 될까요? 소송까지 가면 시간도 돈도 더 들겠고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했습니다. 70%까지는 양보합니다. 그 이하는 안 됩니다. 집은 겨우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세입자를 받기 전 계약서에 특약을 꼭 넣어요. 반려동물 금지, 원상복구 의무, 퇴거 전 사진 확인. 한 줄 한 줄이 다 그 세입자 덕분에 생긴 겁니다. 집을 빌려줄 때는 사람을 믿되 기록은 반드시 남겨두세요. 공사 끝나자 업자가 갑자기 전부 뜯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잔금 안 주시면 보강토 전부 회수해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시골에 밭을 정리하면서 보강토 공사를 맡겼습니다.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급하게 시작한 공사라 계약서와 견적서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도 업자를 믿고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중도금을 계속 보내줬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1,000만 원이 넘었고 이미 700만 원 넘게 지급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공사 날짜는 계속 미뤄지고 전화까지 안 되는 날이 생기면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공사는 완료됐고 이제 준공만 기다리고 있었죠. 남은 돈은 약 300만 원. 저는 업자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잔금은 약속하신 계산서 발급하고 보증보험 처리해 주시면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업자도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계산서를 받았는데 이상했습니다. 이게 왜 다른 업체 명의예요? 제가 돈 보낸 곳하고 다르잖아요. 업자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걸로 처리하시면 돼요. 저 믿고 잔금부터 주세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럼 오늘 밤까지 제대로 처리해서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밤 9시가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 안 주면 지금까지 받은 돈은 받은 돈이고 보강토 공사한 거 전부 뜯어서 가져갈 겁니다. 저도 그때는 화가 났습니다. 공사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다 뜯어가겠다고요? 잔금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약속한 것부터 처리하세요. 그러자 업자가 더 황당한 행동을 했습니다. 측량사무소에 직접 연락해 준공 절차까지 미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겁니다. 측량 사무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업체에서 준공을 미뤄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순간 철렁했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주고받은 문자와 입금 내역, 공사 진행 사진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업자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잔금은 약속한 서류가 처리되는 대로 지급하겠음. 허락 없이 토지에 들어와 시공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반출하지 말 것. 그런 일이 발생할 시 민형사상 책임 여부를 확인해 정식으로 대응하겠음. 측량사무소에도 상황을 얘기하고 기존 절차 그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업자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잔금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업자의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결국 필요한 서류와 정산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마무리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급한 공사일수록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계약서부터 꼼꼼히 챙기십시오. 남의 밭에 들어왔는데 경찰이 해준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제 밭에서 냉이를 캐던 할머니를 붙잡았지만 끝까지 사과는 안 하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는 귀촌 5년 차입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500평 정도의 텃밭을 매일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유기농으로 키우느라 농약이나 비료도 안 쓰기 때문에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텃밭 작물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오이며 호박이며 제가 수확하기도 전에 누가 따갔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퇴비를 퍼가기도 했고요. 경찰을 불러도 나이 많은 노인이니 젊은 사람이 이해하라는 식으로 말해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화만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울타리망을 꼼꼼히 쳐놓았습니다. 한쪽 모퉁이만 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제 밭을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호미를 들고 무언가를 캐서 검정 봉투에 담고 있더군요. 여기 제 밭인데 왜 들어오셨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 냉이가 보이길래 몇 뿌리 캐가려고. 그 냉이는 제가 텃밭 만들 때 일부러 한쪽에 뿌려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양을 보니 몇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50리터 정도 되는 봉투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도 밭작물이 없어지길래 울타리까지 쳤는데 이번에는 좁은 출입구를 뚫고 들어온 겁니다. 원래 이런 건 다들 그냥 캐먹어. 땅이 넓으면 그 정도는 좀 나눠 먹는 거지. 남의 밭인데 허락은 받으셨어야죠. 냉이는 원래 들판에 저절로 자라는 거지. 몇 뿌리 캔 걸 가지고 경찰까지 부르네. 잠시 뒤 제가 있는데도 할머니 아들이 와서 트렁크에 봉투를 싣더군요. 저는 봉투와 차량 번호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오히려 따졌습니다. 왜 남의 차를 찍습니까? 우리 엄마를 도둑 취급하는 겁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아닐까요? 경찰이 도착하자 할머니는 오히려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작물이 있는 곳은 근처도 안 갔다우. 저짝 구석에 있는 냉이 좀 캤는데 내가 잘못했다. 빌어도 듣지도 않아. 내가 옆 동네에 일이 있어가 지나가는 길에 냉이가 보여서 들어갔구만. 경찰까지 부르네. 그냥 돌려줄게. 끝까지 사과 한마디는 없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저는 사건을 접수하고 싶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사건 접수에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꼭 하셔야겠어요? 물론 자생식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 식물을 가져가는 건 절도죄로 문제될 수 있죠. 다만 현실에서는 피해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 경고나 훈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뒤돌아서 밟혀 쓰러진 작물을 보니 너무 허탈했어요. 냉이가 있었던 곳은 여기저기 푹 파여서 더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농사짓기 참 힘드네요. 남의 밭에 있는 냉이 한 폭이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괜찮다던 업자 말만 믿고 지었다가 3년 뒤 예상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업자 말을 믿었는데 몇백만 원이 날아갈 상황이 됐습니다. 4년 전 시골 대지 120평에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고 창고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허가받은 대로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막바지에 업자가 그러더군요. 데크를 조금만 더 넓히고 지붕 연결하는 건 괜찮겠는데요? 나중에 연장 신청할 때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문가가 하는 말이라 믿었습니다. 데크도 조금 넓히고 창고 옆에 지붕도 연결해서 사용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3년 후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고 군청에 갔습니다.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추가로 만든 부분도 이번에 같이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담당자는 현장 사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불법 증축인데요. 지금 상태로는 연장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업자가 연장할 때 같이 신고하면 된다고 했어요.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건 그렇게 처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증축한 지붕과 데크를 원상복구하거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절차를 먼저 밟으셔야 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불법 증축이 해소될 때까지는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속상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업자는 전화도 잘 받지 않더군요. 저는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가 처음부터 다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때 건축사 대표의 이 말이 가장 뼈 아팠습니다. 공사는 업자가 하지만 책임은 결국 건축주가 지게 돼요. 네, 공사는 끝났지만 책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